코생코아 안녕하세요. 코인생존기의 김PT입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즈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3월의 FOMC 새벽에 끝이 났습니다. 자, 사실상 차트상 매우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기폭제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큰 이슈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의 예상대로 25bp를 인상하였고 점도표 상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스탠스 역시도 변화가 없었고, 사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뭐 CPI 발표부터 청문회 그리고 뱅크런 사태까지. 특히 뱅크런 사태를 보면 이 정부의 엄청나게 빠른 개입으로 이슈가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든 틀어 막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모든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빠른 정부의 개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슈를 막는 과정 속에서 FDIC에서 커버를 해준다고 하며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가야 하는 게 사실인데 솔직히 의심만 가는 게 현실이죠.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동결은 사실 이번에는 조금 고민을 했지만 FOMC를 본 결과 확실한 데이터 없이 물가가 잡히고 있는 확실한 데이터 없이는 동결도 아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물가로 끝나는 상황이죠. 4월에 발표될 3월 CPI를 4월 12일일 거예요. 아마 CPI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현재 클리브랜드 은행에서 이제 예상하고 있는 3월의 CPI 같은 경우, 그러니까 4월에 발표될 CPI 같은 경우엔 현재 지금 5.22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실제 데이터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미 은행에 돈을 맡겨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그들이 보여준 모습과 역사가 보여주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비트코인이어야 할까요? 사실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왜 비트코인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과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한 국가들이 많죠.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는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었죠. 아마 데나리온이라는 친구였는데 화폐가 생기며 상업이 발전하고 로마의 큰 발전에 도움을 주었죠. 300여 년의 발전을 통해 로마는 더욱 강력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영토가 넓어지며 군사비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왕권이 좀 흔들리고 온전히 나라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죠. 점점 세금만으로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었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선택한 것은 데나리온의 은 함량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결국 같은 양의 은으로 더 많은 화폐를 만들 수 있게 된 셈이죠. 긴 시간 동안 은 함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최종적으로 6천만 분의 1인가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화폐를 많이 찍어내니 화폐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온갖 물품의 가격은 평균 150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싫어했고 그 강력한 그 당시 막강한 군사력은 기본이었던 로마였지만 사람들이 힘을 쓰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 시대의 우리, 물론 대한민국은 덜 할지라도 베네수엘라, 터키 이 두 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과거의 무한 화폐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초래한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터키에서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조금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사실 비단 이런 상황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한창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거래를 하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는 금을 기준으로 통화를 만들었고 간단한 이야기로 그것을 우리는 금본위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달러를 기축통화로 정하고 금본위제를 시작으로 전 세계는 하나의 큰 약속을 합니다. 미국이 오로지 전 세계 패권국으로서 독점적인 금태환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 35달러당 1온스라는 규칙을 만들었고 이에 의해 굴러가게 됩니다. 시행 연도를 보면 알 수 있듯 한창 2차 세계대전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 당시 미국은 전 세계의 금 보유량 중 70%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초반에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보유한 이제 미국이 보유한 금이 줄어들었고 게다가 로마가 보여주었듯 미국 역시 본인들이 보유한 금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를 찍어냄에 따라 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엔 미국은 어떻게 했죠? 금 본위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말이 포기지 사실상 미국을 믿고 금 본위제를 따르던 나라들의 뒤통수를 친 거나 다름없죠.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엔딩은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로 인해 금태환이 감당이 되지 않자 35달러당 1온스의 규칙이 깨져버렸고 결국 금본위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로마도 미국의 금본위제도 모두와의 약속이었던 화폐가 훼손되면서 모든 것이 붕괴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토대로 주인이 없는 셈이나 다름없죠. 물론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비트코인의 탄생 이후로 본인의 모습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달러가 미국이 무너진다 뭐 이런 일은 아직 상상 밖의 생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현재 상황을 둘러 보았을 때 과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최근 알게 된 미 은행률의 지준율 0% 그리고 08년 이후로 무한대로 찍어낸 화폐들 또 코로나 사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다시 찍어낸 화폐들 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뭐 FOMC의 이야기와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화폐의 몰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번에는 왜 비트코인이 정답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